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여러분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물론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위기다. 전세 시장이 사라진다. 전세 자금 대출 안 나온다. 전세 자금 대출을 더 쪼인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저 25년도 부동산 전망 특강 마지막 접수일이에요. 오늘 이후로는 접수가 좀 어려우세요. 저희 회사 방침으로 정했고 오늘까지 하고 클로징을 할 거고 오늘 접수를 하시면은 수강 가능한 기간이 조금 더 남아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일 날 오프라인 강의하는 거 여기 그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세요. 오시면은 제가 뭔가 느끼게 해드릴 겁니다. 뭐 엄청 스페셜한 뭔가 뭐 특별한 비법이나 뉴스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다 정보를 알고 있고 누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써먹냐 이 차이일 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도는 기대하고 오셔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더 쪼일 거다. 자, 이분들이 얘기 안 해주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현 정권이 전세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이죠? 현 정권은 전세 사기란 단어를 앞세워서 전세 시장을 거의 없애려고 했던 포지션이에요. 원희룡 장관님 때. 없앨 수도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나쁘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받아서 이거를 투자 용도로 쓰거나 다른 데 잠깐 돌리고 있는 것 자체를 죄악시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죠.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받았으면은 잘 가지고 있다가 돌려줘야지 왜 못 돌려주냐.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현 정권은 전세란 것 자체에 더군다나 전세자금 대출 자체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넘어가서 시스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 전세 끼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감정적으로 못 산다는 게 아니라 테크니컬하게 실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허가 받고 사는 것 자체도 상당히 귀찮고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끼고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많이 안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의 아파트는 정고점을 넘어서 신고가 행렬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14개 단지를 제외하고 지금 나가시면 난리고 그리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서? 매매가 변동에 있어서 전세입자를 끼고 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쪼이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위기다. 이거는 일단은 안 맞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나눠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여러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부자 동네 아파트에는 이 얘기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공부를 해보셨다면은 중간중간에 대출을 쪼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래가 늘어나다 줄어들면서 옮겨 타기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그나마 나왔던 게 아래로 그러니까 A급지, B급지, C급지로 퍼지는 게 잘 안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전세가가 전세자금 대출이 중요한 지역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전세자금 대출을 쪼일 거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제 못 간다. 위기다라고 얘기한 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본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쪼이게 되면 어느 지역이 안 좋을까요? 맞습니다. 중하급지 이하는 또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미 상급지랑 부자 동네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입자의 전세금보다는 매수인이 실수요자, 집을 사고 싶다는 이 힘이 더 세다는 게 이미 결과로 나왔어요. 제가 예전부터 하던 주장이었고 이제는 증거가 더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하급지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급하게 팔고 있거나 누가 급하게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월세를 놓고 있는가. 이분들이 아니면 가격이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급매가 아니면은 누가 싸게 거래를 하고 싶겠어요. 이분들은 누구냐? 다주택자,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애시당초 자기 자금보다는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서 집을 샀었는데 이게 지금 역전세 기간이 있었어요.
역전세 기간은 뭐냐면 2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2년 전에 계약했던 전세가 이번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 전세 금액이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따지는 거예요. 내려갔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 메꿔 넣거나 대출을 받거나 좀 기다려달라고 하면 됐던 게 과거인데 정권이 지난 정권부터 이번 정권까지 시스템이 변하면서 역전세가 나게 되면은 집주인이 방법이 없어요. 뭐 이거는 대출도 안 나오고 그리고 세입자분이 이제 법적으로 나오시면은 굉장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던져버렸죠.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부자 동네에 들어오시는 고가 전세 세입자분들은 돈이 많아서 대출의 영향을 또 덜 받아요. 또는 다른 데서도 돈을 가져오시는데요. 중하급지에 있는 전세입자분들은 대출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쪼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하급지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자금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는 또 초양극화 시장을 계속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 설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쪼여 막는 게 현 정권이 하기에 이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가 더 올라가요. 월세가 너무 올라가면요. 사람들은 집을 사곤 합니다. 이게 이미 시장에 2년 동안 있었어요. 오피스텔 시장에서조차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한국의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월세가 기존에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지금 월세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거지 여기서 지속적으로 더 올라가서 일정의 기준점을 넘어가게 되면 월세의 부담감을 느낀 사람들이 강력한 불평불만을 하게 돼 있고 그때는 전세를 다시 살릴 수밖에 없어요. 전세를 다시 살린다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주거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신규 공급을 많이 해서 전세가를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건 이미 틀렸어요. 또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전세로 사는 생각 자체를 지워야 되는데 그러기엔 지금 내수 경기가 버티지를 못해요. 내수가 너무 안 좋으면은 정치권에도 엄청난 부담감이 가거든요. 즉 부동산 시장은 거의 막다른 골목이에요. 별 방법이 없어요. 제가 괜히 25, 26, 27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수급을 놓고 봤을 때 기타 다른 요건들을 좀 많이 펼쳐놓고 봤을 때 거의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어요. 월세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 공급은 부족해지는데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가를 누르고 있던 대출 규제가 점점 더 정부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선택으로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수를 죽여야 되는 거니까요. 이미 다 이건 결과로 나왔잖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쪼인다면은 영향을 받을 지역은 정해져 있고요. 그나마 쪼이는 것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정부의 부담으로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로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역전세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기존의 집을 갖고 있다가 2년이 지나서 역전세가 나면은 집을 던져버린다. 이게 급매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였어요. 지난 2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집을 갖고만 있으면 세금이 계속 나오거든요. 종부세가 나오고 재산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버틸 체력은 줄어들어 가는데 그 와중에 전세입자분이 돈을 돌려달라. 나가겠다. 또는 전세금을 일부 반환해달라. 근데 대출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전세가 데이터로 따졌을 때 올해 8월에 거의 끝나요.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서 올해 3월 달부터 끝나기 시작합니다. 3월과 8월 사이에 끝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지금부터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서 끝나는 시점이 달라지는데 보수적으로 봐도 8월 또 일찍 끝나면 3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건 전국으로 펼쳐놓고 보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거는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올해 3월에서 8월 사이에 만기인 분들은 점점 더 역전세인 분들이 줄어들 거예요. 최근 이미 수도권은 이미 역전세 때문에 던져버리겠다, 역전세 때문에 너무 걱정이다 이런 분들이 줄어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알파로 8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은 전세입자는 사실 이제 집주인분들이 누군지 보면 다주택자가 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세 공급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계속 왔고 이게 점점 눈에 드러나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예요. 역전세는 끝나고 전세가는 상승하고 26년도에 또 공급이 부족해요.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번에는 월세로 도망가기도 예전보다 어려워요. 월세도 문제고 전세도 문제고 그 이후에 공급 부족 거기서 다 모여지면은 매매가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세자금 대출을 쪼이니까 앞으로 시장이 다시 내려간다고 합니까? 그리고 시장이 다시 내려간다고요?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내려간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 이제 좀 실력 발휘 좀 합시다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단편적으로 봅니까? 부동산을 이루고 있는 게 하나예요. 지금 악재가 4개예요. 전세자금 대출 좀 쪼리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4개의 악재 다 말씀드렸잖아요. 포레온 입주하고 있죠. 대출 초강력 규제하고 있죠. 지금 탄핵이랑 계엄 사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형이죠. 그리고 지금 비수기예요. 이 4개가 겹쳤는데 거래가 3,000건 버텨요. 지금 떨어져도 1월 달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월에 2,500건 뜨잖아요. 그럼 사실은 3,000건 넘은 거예요. 왜냐면 1월 달에 설 때문에 일주일이 통으로 날아갔잖아요. 원래 그렇게 좀 따져야 돼요. 즉 어지간한 데미지로 시장을 다시 밑으로 내리기 지금 어려워요. 시장을 강제로 너무 눌렀잖아요. 그럼 더 누르려면 더 세게 눌러야 되는데 더 세게 누르려면은 정말 이건 뭐 월세가가 폭등을 하든 내수 경기가 폭망을 하든 뭔가 강력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정권 이제 점점 후반기예요. 지방선거 대선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내수 경기 안 좋은 거 뉴스 타고 있고요. 어려워요. 이제는 점점 더 정부 정책 아니면 거시경제 아니면 이런 거 말고 수급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의 수급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오래 안 남았어요. 시장 변해버리면 훅 하고 들어와요. 그때는 정말 각자 도생이거든요. 이미 각자 도생이었지만 그때는 더 각자 도생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돈이 많은 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저처럼 한번 정말 인생을 좀 업그레이드 해보자. 나도 좀 올라가 보자. 이런 분들은요.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은 살 수 있는 집이 확 내려가요. 돈이 없으니까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부자들은 타이밍 놓쳐도 돈 좀 더 주고 삽니다. 소득이 높으니까, 집에 돈이 많으니까. 근데 없는 분들은 한번 놓치면 못 사거나 딴 데 사야 돼요. 이거 되게 잔인한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요. 시장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어지간한 대재앙이나 초강력 뭔가 강타가 아니고서는 타이슨의 주먹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더 누르기 어려워요. 어차피 지금부터 2월, 3월은 더 눌려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 생각 이상으로 안 눌리고 있고 이번에 또 토제 풀었잖아요. 이게 또 나왔어요. 해제가. 그 영향을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팔로우해서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